19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원 해설을 맡은 조은입니다. 자, 일단 긴 시간 공부하느라 시험 보느라 애쓴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 생명과학원 총평부터 해보자면 작년 2018학년도 4월 학평보다는 좀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1등급 컷이 4월 학평에서 42점이었는데요. 이번은 선생님이 한 2문제 틀렸을 때가 1등급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었고 수능보다는 킬러 문항에 있어서 조건들이 한두 개 빠짐으로써 좀 더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도 수능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또 그럼 눈여겨볼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 얘기를 해보면 11번, 15번, 16번, 19번 문항들을 다시 한 번 더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16번 문항.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에서 신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다시 한 번 더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풀어봐야 될 문항 정말 더 꼼꼼하게 선생님과 함께 해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 가는 동물세포를 나는 식물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세포막과 엽록체 중 하나이다. 그래서 A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니까 세포막이 되겠고요. B는 동전 같은 게 들어있는 모습인데 이 B가 바로 엽록체가 되겠죠. 문제에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임을 알려줬지만 사실 이 엽록체는 둘 중에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엽록체로 하여금 나가 식물세포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부터 보면 A의 구성 성분에는 인지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A의 구성 성분에 인지질이 있습니다. B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죠?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 속에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설명 맞습니다. 가와 나에는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고 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흡이 일어난 세포 소기관으로서 동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 있고 식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즉 동물과 식물 모두 세포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급까지 맞아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하나씩 잘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1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체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최종 분해 산물과 ATP가 생성되는 과정을 기역과 니은은 각각 아미노산과 포도당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역과 니은 중에 누가 아미노산일까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미노산에는 구성원소가 CHON이 있죠. N. 포도당 구성원소가 CHO고요. 그럼 아미노산을 세포호흡에 이용할 때는 N을 포함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아미노산이 되겠고 기역은 포도당이 되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세포호흡에 산소를 이용하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60%가 열에너지로 나머지 약 40% 정도가 ATP 합성에 쓰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포도당이다. 맞고요. 니은 NH3,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간에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런 보기도 맞는 거죠. 어떤 보기냐면 이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기관은 소화기에 속한다. 그래도 맞는 거죠. 그 간이 소화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보기가 나도 맞습니다. 그럼 디귿 세포호흡에서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전체가 다 ATP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ATP 합성하는 데 쓰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미노산의 세포 결과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넘겨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에서 나타나는 특징 3가지를 나는 가 중에서 물질 A, B, C에 있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단백질, 스테로이드, 엿당 중 하나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각각의 특징에 해당하는 물질부터 써보는 거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는 것, 단백질로 된 호르몬도 있고 스테로이드로 된 호르몬도 있죠. 스테로이드로 된 호르몬, 성호르몬이나 부신껍질 호르몬이 해당이 되죠. 나머지는 대부분 단백질로 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느냐? 단백질 CHON 탄소 있고요. 스테로이드 지질에 속하니까 지질은 CHO 탄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엿당. 엿당은 탄수화물에 속하는 이당류죠. 근데 이 엿당도 CHO니까 C 탄소 가지죠. 따라서 구성원소에 탄소 셋 다 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하느냐?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죠. 단백질의 경우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하죠. 그래서 단백질만 가진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물질 단백질의 경우에는 단백질은 3가지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C가 단백질, 스테로이드는 2가지 특징을 가지네요. B가 스테로이드. 엿당은 1가지 특징만 가져요. 그래서 A가 엿당이 되겠죠. 기억부터 보면 A는 스테로이드다, A는 엿당이다. 니은 B는 탄수화물에 속한다, 스테로이드는 지질에 속하는 거죠. 그럼 이 셋 중에 탄수화물에 속하는 것은 이당류인 엿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D은 C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C의 기본 단위, 단백질 기본 단위 아미노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는데 탄수화물의 경우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죠. 각각에 해당되는 예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단당류, 단당류로 기억하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단당류. 이당류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는 엿당, 설탕, 젖당 이렇게 3가지. 다당류에 해당하는 거 글리코젠, 녹말, 셀룰로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속하는 각각의 예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자주 나왔던 그림이죠. 자주 나왔던 그래프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니디는 G1기, G2기, M기 중 하나이다. 이쪽부터 해볼게요. 여기 S기가 있으면 이쪽부터 순서대로 G1기, S기, G2기, 그리고 이쪽이 M기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 자료 해석해보면 세포당 DNA 양이 1인 것, 다 아직 DNA가 복제되기 전이므로 G1기가 되겠고 1과 2 사이는 복제되고 있는 중이므로 DNA 복제가 일어나는 S기, 2의 경우는 복제되고 나서니까 G2기 그리고 M기 때 세포가 되겠죠. 기억부터 볼게요. 구간 1에는 DNA 복제가 일어나는 세포가 있다. 구간 1에 S기 세포 포함되죠? S기는 DNA 복제 중인 세포죠. 그쵸? 맞습니다. 구간 2에는 니은식의 세포가 있다. 구간 2는 G2랑 M기의 세포가 있는데 니은식이 M기 포함되죠. 맞습니다. 디귿을 잘 보세요. 가에서 기역 시기의 세포수가 G2기의 세포수가 디귿식의 세포수보다 많으냐, G1기의 세포수보다 많으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Y축 값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프에서 G1기의 세포수 이만큼, G2 플러스 M기의 세포수 이만큼, 즉 G1기의 세포수가 G2 플러스 M기의 세포수보다 더 많아요. 즉 G1기 세포수가 G2기보다 더 많은 거죠. 디귿은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립니다. 만약에 세포수가 아니라 세포주기에서 차지하는 시간을 물어봐도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관찰되는 세포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값은 비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G1기가 차지하는 시간이 G2기가 차지하는 시간보다 길다라고 서술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수뿐만 아니라 세포주기에서 차지하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이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님 맞아서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생물체의 구성 체제에 대한, 구성 단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는 생물의 구성 단계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기관계, 조직, 조직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부터 동물의 구성 단계는 있고 식물의 구성 단계는 없는 것은 바로 기관계 수준이죠. 반대로 동물에게는 없고 식물의 구성 단계에는 있는 것은 조직계죠. 그렇죠? B, 기본 조직계, 관나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가 있다. 공통적으로 지금 조직계가 들어가고 있네요. 조직계에 대한 설명. 조직계는 동물에는 없고 식물의 구성 단계만 있다는 거. 그럼 C는 하나 남은 바로 조직이 되는 거죠. 조직. 그럼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기관계이다. 맞습니다. B는 울타리 조직은 기역에 속한다. 울타리 조직은 유조직으로서 기본 조직계에 속하죠. 이 기본 조직계에 들어가는 조직은 유조직과 기계 조직이죠. 그래서 관나발 조직계에 포함되는 건 통도 조직이고요. 그렇죠? 표피 조직계에 포함되는 건 뭐 표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동물의 심장과 식물의 잎은 모두 C의 예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동물의 심장과 식물의 잎은 모두 기관 수준이죠. 기관 수준. C의 예가 아니다. 그럼 C의 예는 뭐가 있느냐? 먼저 동물부터. 동물의 조직의 예는 뭐가 있어요? 결, 근, 상, 신이 있죠. 결합, 근육, 상피, 신경 조직이 있죠. 그죠? 식물의 예는 뭐가 있어? 식물의 예는 일단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눌 수 있고 분열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생장점과 형성층. 영구 조직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요? 유통기한은 표기해야 한다. 유통 표기가 있죠. 유조직, 통도 조직, 표피 조직, 기계 조직. 그래서 각각의 동물과 식물에서 조직의 이름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님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척수 반사의 경로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골격근이다. 압정 같은 거에 찔렸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올릴 때 이때의 반사의 중추는 어디다? 척수다. 척수. 그럼 A부터 이름 붙여볼게요. A 신경은 감각기랑 연결됐고요. 옆구리에 신경세포체가 달려있어요. 즉 감각신경이 되겠고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연결되는 이 B는 바로 운동신경이 되겠죠. 기억부터 A는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운전. 운동신경은 전근을 이룬다. 운전. 이거 하나 기억하면 감각신경은 후근을 이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감각신경은 A는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니은 B는 자율신경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A와 B,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모두 다 체성신경계에 속하는 거죠. 그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은 이완한다. 손을 들어 올려요? 그럼 안쪽 근육 수축, 바깥쪽이 이완이죠. 기억은 수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가뿐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 2에는 10에서 이 동물은요 체세포에 10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죠?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인 개체의 세포 가와 나를 문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가 아닙니다.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인 어떤 개체의 세포 가 나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괜히 이걸 가와 나는 성별이 다른 어떤 개체의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세포입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겠죠? 다시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인 개체의 세포 가와 납니다. 그러면 2에는 10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구성을 한번 쪼개서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 것이냐? 2에는 10인데 이 10개의 염색체 중에 상염색체 개수는 8개인 거고 성염색체는 수컷이라면 XY, 암컷이라면 XX 2개인 거죠. 수컷이든 암컷이든 일단 성염색체 2개여야 되겠죠. 그러면
핵상이 N인 세포에는 상염색체 몇 개 들어있다? 이거의 절반인 4개가 들어있다. 성염색체 이거의 절반이 몇 개 들어있다? 1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가와 나의 핵상을 봅니다. 가, 하나씩 외롭게 존재할 핵상 N이고요. 염색체 5개 있어요. 근데 그 5개 중에 상염색체 4개, 성염색체 1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도 핵상은 N입니다. 하나씩 외롭게 존재해요. 그러면 5개 염색체 중에 상염색체 4개에 성염색체 1개인 거죠.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다 어떤 개체의 세포기 때문에 지금 이 성염색체 구성은 혹시 다를 수도 있어요. 수컷의 세포라면 X와 Y로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상염색체 경우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그 똑같은 상염색체 찾아볼게요. 색깔도 그리고 크기도 똑같은 거. 물론 여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명암이 살짝 다르게 나타나 있죠? 그죠? 그럼 구분해 볼게요. 여기 같은 염색체, 요 같은 염색체, 요 같은 염색체, 그리고 여기 같은 염색체요. 그런데 이 둘은 다른 염색체죠. 이쪽은 크게 크고 이쪽은 작아요. 그럼 이 다른 이 각각의 염색체가 바로 1개의 성염색체가 되는 것이고 크기가 큰 게 뭐다? X다. 크게 작은 게 Y다 라는 거죠. 그래서 A는 X 염색체, 얘는 Y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A는 성염색체이다. 성염색체 X입니다. 맞고 니은 기억은 대림유전자 스몰 t이다. 자주 나왔던 선지인데 대림유전자의 구성이 라지 T 스몰 t래요. 유전자형을 알려줬다는 건 대림유전자의 구성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억은 하나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한 가닥의 염색 분체 위의 유전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두 가닥은 서로 복제된 사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된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라지 T면 여기도 라지 T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스몰 T는 어디 있나요? 핵상이 2N인 세포에서는 이 라지 T가 존재하는 염색체에 상동인 염색체가 있을 거예요. 그 같은 위치에 스몰 T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 스몰 T가 아니라 라지 T다 해야지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의 염색체 수는 같다. 가에서 핵상 N이에요. 즉 5개 염색체 들어있고 나에서도 핵상이 N이니까 5개 염색체 들어있어요. 핵상은 같습니다. 염색체 수도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에 있는 문제죠? 그림과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는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식물이 굽어 자라는 모습 세 글자를 줄이면 굴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부터 볼게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반작용이라고 하죠.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건 작용이죠. 이 둘이 헷갈리겠지만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작용이구나. 반대가 반작용이구나. 그래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나머지도 자동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 개체군 A, 개체군 B가 있는데 개체군 A는 하나의 종으로 구성된다. OX? O죠. 하나의 개체군 하나의 종으로 구성되죠. 네, 여기 개체군 B도 하나의 종으로 구성되고요. 나를 볼게요. 빛이 비쳤더니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식물이 굽어 자라고 있어요. 굴광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에 작용, 니은에 해당한다. 기억부터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나왔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탈질소 세균에 의해 질산이온이 질소기체로 되는 것. 탈질소 세균 생물이 질산이온이 질소기체로 되는 것, 즉 환경에 영향을 준 거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 맞네요. 디귿 나는 니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작용의 예와 반작용의 예를 구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정상인이 기억과 니은을 섭취하였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물과 소금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소금물을 섭취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는 친구들은 금방 알아맞혔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친숙한 물 섭취했을 때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섭취하게 되면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될까? 체내에 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체내 수분량을 다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체내에 물이 많다? 그럼 물을 다시 빼내야지 체내 삼투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거예요. 따라서 오줌 생성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체내에 물이 많아졌다,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다, 혈장 삼투압을 다시 높이기 위해 오줌 생성량이 증가해야겠죠. 따라서 섭취 전보다 섭취 후에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면 돼요. 그럼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물을 섭취했을 때 더 오줌 생성량이 증가해야 되므로 기억이 물이 되는 거죠. 니은은 섭취했을 때 오히려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니은이 자동으로 소금물이 되겠고, 왜 소금물을 섭취했을 때 오줌 생성량이 줄어드냐 생각을 해보면, 이 소금물의 농도가 체액의 농도보다 더 높다면 소금물을 섭취했을 때 체액의 삼투압이 올라가겠죠. 그럼 체액의 삼투압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체내 수분량을 높일 거예요. 그럼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면 오줌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줌량이 줄어든 겁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소금물이다. 기억은 물이다. 니은 혈중 항인 호르몬 ADH 농도 T1과 T2에서 비교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있는 값부터 비교를 합니다. T1과 T2에서 오줌 생성량부터 비교를 해보자. T1보다 T2에서 오줌 생성량이 더 높아요.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더 적은 T1이 수분 제흡수를 더 많이 한 거죠. 다시 오줌을 적게 생성했다, 수분을 많이 제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1에서 수분 제흡수량이 더 많아요. ADH 농도가 높을수록 수분 제흡수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T1에서 ADH 농도가 T2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T1에서가 T2에서보다 높다. 디귿 보기. 이번엔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을 T2, T3에서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여기 있는 값부터 읽어보세요. 오줌의 생성량을 비교해보자. 오줌의 생성량이 T2랑 T3 중에 T2에서 더 높더라. 선생님이 삼투압 꿀팁에서도 매 강의마다 설명을 했는데요. 오줌의 생성량이 더 많은 T2.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더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하는 거죠. 오줌 생성량이 많다? 오줌에 물이 많다. 그러면 물이 많으면 더 묽은 오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T2가 더 묽은 오줌이기 때문에 T2에서 더 삼투압이 낮은 거죠. 다량의 묽은 오줌, 소량의 진한 오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줌의 생성량과 오줌의 삼투압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렸습니다. T3에서도 높다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강의, 어떤 강의도 괜찮아요. 삼투압 꿀팁이란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각종 그래프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X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두 시점 T1과 T2일 때 기억의 길이, 디귿의 길이 나타낸 것인데 X는 좌우대칭이며 A대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A대의 길이는 수축하거나 이완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따라서 A대의 길이를 표에다 나타내보면 T1이나 T2일 때나 계속 1.6이다. 변하지 않는다. 구간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니은은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치는 부분, 디귿은 액틴만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T1에서 T2로 갈 때 지금 나타나 있는 값은 디귿이에요. 디귿. 디귿은 둘 다 나타나 있죠? 디귿이 T1에서 T2로 갈 때 마이너스 0.2가 됐습니다. 0.2만큼 감소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디귿이 0.2만큼 감소했다. 그럼 한쪽이 0.2만큼 감소하면 이쪽도 0.2만큼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감소를 하겠죠. 전체 X의 길이는 0.2씩 0.2씩이니까 총 0.4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길이는 T1에서 T2로 갈 때 0.4만큼 줄어들어요. 양쪽에서 0.2씩 0.2씩 밀고 들어온 거죠. 즉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기억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0.2씩 밀고 들어오면 기억은 총 0.4가 감소하는 거죠. 양쪽에서 0.2씩 밀고 들어오면 기억은 0.4가 감소하게 된다.
마이너스 0.4가 돼야 되므로 0.2 마이크로미터가 되겠네요. 그쵸? X만큼 감소할 때 여기는 2X만큼 감소합니다. 선생님이 근육 꿀팁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것도 선생님의 강의 어느 것을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니은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니은에 보면 니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니은의 길이도 여기다 써봅시다. 니은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A대의 길이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 길이에서 기역의 길이를 빼면 두 개의 니은이 나오죠. 그러면 A대에서 기역의 길이를 빼고 2로 나누면 니은 한 개의 길이가 나오겠다. 그래서 2분의 A대의 길이에서 기역의 길이를 빼보자. 그러면 니은의 길이가 나올 것이다. 그럼 1.6은 T1이나 T2에서 변하지 않아요. T1일 때 기역의 길이 0.6을 빼면 그리고 2로 나누면 니은의 길이는 0.5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T2에서 이 값을 대입하면 0.7이 돼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 하나를 구해놓고 0.2씩 0.2씩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니은의 길이는 0.2만큼 증가하는 거죠. 0.2씩 0.2씩 밀고 들어오면 겹치는 구간의 길이는 0.2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0.7을 계산해도 되고요. 기억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수축할 때 ATP가 소모된다. 근육이 수축할 때 ATP 소모되죠. 기억 맞고. 니은. T1일 때 니은의 길이가 0.5다. 맞네요. 디귿.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길다. T1에서 T2로 갈 때 X의 길이가 0.4만큼 짧아졌어요. 즉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가 더 긴 거죠. 0.2가 아니라 0.4가 더 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님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근수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부족한 친구도 선생님 강의 중에 어느 부분이든지 어떤 파트든지 어떤 강의를 찾아봐도 괜찮아요. 어떤 강의든지 근육 꿀팁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꿀팁을 찾아보면 선생님이 수치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지 X가 짧아질 때, 양쪽에서 X씩 밀고 들어올 때 또는 X씩 길어질 때 그 값을 표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1번이 처음 맞는 곱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유전 부분에서 비분리가 포함되어 있는 DNA 상대량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풀 때는요, 우선 비분리가 일어났을지 모른다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NA 상대량 자료를 분석할 때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해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동물종의 유전 형제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상염색체 존재한다. 그러면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 이 F랑 G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예요. 독립인 겁니다. 그림은 이 동물종의 개체 1과 2의 세포 가나다라가 갖는 각각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인데 이 자료 밑에 보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원의 세포 P로부터 감수 분열 시 DNA 상대량이 가나라인 이런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원의 P로부터 만들어지는 세포고요. 다음 2의 Q로부터 만들어지는 세포 나와 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P와 Q 중 한 세포에서만 감수 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세포일 수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원의 P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그리고 2의 Q로부터 만들어진 세포에서 감수 분열 시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세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이 P와 Q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종류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P로부터 만들어졌고 Q로부터 만들어졌다면 각각 P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종류를 이 P가 다 갖고 있어야겠고 이 Q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종류를 이 Q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에 P가 갖고 있어야 하는 유전자 종류를 생각해보자. 가나라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를 보니까 라지 F 갖고 있고요. 스몰 F는 없습니다. 그죠? 라지 G 있습니다. 아, 얘는 아니죠? 이쪽이죠? 여기는 없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럼 얘는 라지 F 있고 라지 G 있고요. 그 다음 스몰 G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긴 없네요. 스몰 G 있어야겠죠. 다시 이 P로부터 가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나라에 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반드시 이 P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보니까 이 세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2의 Q 생각해 볼게요. 2의 Q는 나와 다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종류를 또 다 가져야겠죠. 종합해보면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 다 가져야 됩니다.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를 모두 다 가진다. 그러면 이 Q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을 염색체 위에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제 후라고 하면 라지 F, 스몰 F, 대립유전자니까 상동이 염색체 같은 위치. 라지 G도 있고 스몰 G도 있으니까 상동이 염색체 같은 위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이 2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는 세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부터 확인. 나의 경우에는 라지 F 하나 가지고 스몰 G 하나 가져요. 그러면 이 네 가닥 중에 얘 한 가닥 가지고 그 다음 스몰 G 이거 한 가닥 가지는 거예요. 감수 1분열 일어나고 감수 2분열 다 일어나서 한 가닥씩 들어간 생식세포의 경우 이러한 유전자 구성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상동염색체도 분리되고 염색분체도 다 분리돼서 한 가닥씩만 들어간 경우. 그래서 핵상 N이면서 생식세포이면 이런 유전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를 볼게요. 다는 스몰 F 2개 있고요. 라지 G 1개 있어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러한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볼게요. 라지 F랑 스몰 F 중에서 스몰 F를 2개 가지면서 동시에 라지 G는 한 가닥만 가진대요. 이거 한 가닥만 들어갈 때 얘 2가닥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몰 F끼리 분리가 안 되고 이 세포 안으로 다 들어간 경우예요. 즉 감수 2분열 비분리 결과 만들어진 핵상이 M 플러스 1인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Q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가, 나, 라를 분석을 해보면 가의 경우 비분리가 일어난 거 고려 안 하고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일어난 건데 가에서 라지지랑 스몰지가 보이네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가 존재한다면 핵상은 몇 N? 2N이죠, 2N. 그리고 라지 F가 2개 있어요. 그럼 핵상이 2N일 때 이런 구성을 가지는 거네요. 그래서 염색체에서 유전자 구성을 나타내 보면 이 P의 경우는 복제된 후라고 했을 때 라지 F 대립유전자고 라지 G, 스몰 G를 가지는 거죠. 가와 같은 세포는 아직 복제되기 전이라서 DNA 상대량이 이 두 개 합쳤을 때 2, 각각이 1이지만 P에서 복제된 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포에 모세포에서 복제된 후라고 생각해보면 두 가닥씩 존재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유전자형은 라지 F, 라지 G, 스몰 G.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를 보면 라지 F 2개, 라지 G 2개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원의 P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염색체 하나, 이 염색체 하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몰 G가 없다라는 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후라는 거죠. 그래서 핵상은 N이 맞는데요. 문제에서 중기라고 했어요. 중기는 중기이되 1분열이 일어나고 난 다음 중기인 거죠. 그래서 2분열 중기가 되겠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죠. 하지만 아직 염색 분체는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두 개씩, 두 가닥씩 존재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원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라, 라스이다. 맞습니다. 원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는 라라, 라스이다. 니은 가와 라의 핵상은 같다. 가는 N, 라는 N입니다. P의 감수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Q의 감수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각각의 모세포들이 지금 이 가나라의 모세포가 P고 그리고 나다의 모세포가 Q라고 했는데 이 모세포들은 나머지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를 모두 다 가져야 된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죠. 다음은 습지 A에 대한 설명이다. A는 강과 육지 사이에 위치하는 습지인데 여기에 340종의 식물, 62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 중 하나이며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로 구성되어 있어 특이한 자연경관을 만들어낸다. 또한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 중 종다양성에 해당한다. 어떤 특정 지역에, 한 지역에 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생물 다양성 중에 종다양성이죠. 그럼 생물 다양성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라도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것. 생태계 다양성도 있죠. 생태계 다양성은 뭐 사막, 강, 삼립, 습지, 호수, 강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니은 볼게요. 니은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증가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가 다양하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는 뜻인데 생태계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에 포함되므로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다양성도 높은 겁니다. 맞죠? 디귿, A로부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이 A에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한다 했으므로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림 가는 항원 X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일부를 나는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 하나이다.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의 촉진을 받아서 기억과 니은으로 분화하고 있습니다. 항체를 생산하는 기억이 형질세포, 니은이 기억세포가 되겠죠. 그리고 나에서 1차 침입 후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 2차 침입 후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억부터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생성된다. 림프구는 다 골수에서 생성이죠.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 골수에서 성숙. T림프구의 경우는 골수에서 생성, 가슴샘에서 성숙.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구간 1에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구간 1에 보면 항체가 생성되고 있어요.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체액성 면역 반응은 특이적 면역이기 때문에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구간 2에서 기억은 니은으로 분화된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항원이 2차 침입하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지역 가나다에 서식하는 식물종 A, B, C, D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인데 가나다의 면적 동일하대요. 그럼 면적을 S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S다. 그리고 B의 개체군 밀도는 가와 나에서가 같다. 개체군의 밀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면적분의 개체수다. 그러면 나와 다에서 가와 나에서 B의 개체군의 밀도가 같다라고 했으므로 가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S분의 3이에요. 나에서도 B의 개체군의 밀도가 S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기억이 3이 되면 되죠. 됐죠? 기억부터 식물 종수는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더 적다.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많으냐.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많으냐. 가부터 봤더니 종수가 4종. 다는 종수가 3종입니다. 즉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많다. 맞네요. 니은, 기억은 3이다. 맞습니다. 디귿, D의 상대 밀도는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다. 상대 밀도 구하는 공식이 여기 단하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 개체수 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나에서 D의 상대 밀도 구해보면 전체 개체수 다 더하면 18이죠. 18분의 6 곱하기 100이에요. 3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약 33.3%가 되겠네요. 그럼 다에서 D의 상대 밀도 구해볼게요.
전체 개체수를 다 더하면 24에다 6 더하니까 30이죠. 30. 30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6 곱하기 100을 하면 이건 20%잖아요. 그렇죠?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0%. 즉 상대 밀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님만 맞아서 3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아마 가계도 분석이라서 많이 겁먹었을 텐데 사실 가계도 분석 문제 중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충분히 풀었을 것 같아요.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못 풀었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봤더니 대립유전자 라지 H랑 스몰 H에 의해서 니은은 라지 T랑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각각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런데 기억과 니은은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니은이 만약 X염색체 연관이라면 기억 자동으로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죠. 니은이 X염색체에 존재한다면 기억은 자동으로 X에 존재하고 기억이 만약에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면 니은 자동으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조건을 보면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부터 9에서까지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표시를 해볼게요. 2번과 3번은 기억, 니은이 다 나타나고 4번은 니은 그리고 6번은 기억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가계도만 딱 봤더니 우열이 파악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둘 다 니은인데 정상이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온 정상이 열성이다. 유전병이 우성이고요. 니은은 우성 유전병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단서 여기 있습니다. 4와 8의 최소파 한 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은 같다. 선생님이 가계도 분석할 때 꿀팁 드렸을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여자와 남자에서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서로 다르죠. 유전병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으면서 표현형이 여자와 남자에서 다르다면 이거 무슨 염색체 유전이다? 강조했는데 바로 X염색체 유전이죠. 따라서 니은은 X염색체 존재고 이 둘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스몰 t가 DNA 상대량이 얼마로 같은 것이냐? 8번은 남자니까 Y염색체 하나, X염색체 하나죠. X에 스몰 t가 하나 있는데 4번도 스몰 t가 하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X염색체에는 라지 t가 있어서 둘 다 스몰 t가 1로 DNA 상대량이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왜냐? 이때는 스몰 t에 의해서 정상이 나타나겠지만 8번 정상이죠? 근데 4번은 이형접합이고 이 라지 t가 우성이라서 유전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스몰 t가 DNA 상대량 1일 때 서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서 서로 표현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이 X염색체 존재한다는 거 알아냈죠? 이제 어떻게 풀까요? 기억은 우성반성 유전이거나 열성반성 유전 둘 중 하나예요. 이런 경우 둘 중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내서 모순을 제거하고 나머지가 맞다.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우성반성을 가정을 해볼게요. 우성반성 유전이라면 어떤 특징을 나타내죠? 남자가 기억일 때 반드시 혈연관계에 있는 여자도 기억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순이 발생한지 봅시다. 남자가 기억인데 아빠가 기억인데 그의 딸인 부번이 기억이 아니네요. 남녀 여유가 안 되고 있죠? 따라서 우성반성 모순이 발생했어요. 우성반성이 아니다? 그럼 자동으로 열성반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 상황을 제거하고 반대편이 맞다. 그래서 유전병이 열성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열성반성 유전, 니은은 우성반성 유전이 되겠네요. 이제 유전자형을 파악하면 되겠는데요. X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X염색체가 하나만 있어서 갖고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누구부터 쓰면 돼요? 남자부터 쓰면 되죠. 남자부터 써볼게요. 1번의 경우에는 둘 다 정상이다. 라지 H, 스몰 t 갖고 있으면 되죠. Y염색체. 얘도 똑같네요. 라지 H, 스몰 t, Y염색체. 그리고 6번의 경우에는 기억이 유전병이고 니은은 정상이에요. 기억 유전병, 니은 정상. 스몰 h, 스몰 t, y. 3번은 둘 다 유전병이네요. 그럼 둘 다 유전병 스몰 h, 라지 t 연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확실한 유전장을 써보자. 여자인데 기억에 대해서 유전병 있는 사람은 스몰 h만 X염색체 2개 가져야겠죠.
기억에 대해서 유전병이 있는 이 2번은 스몰 h만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중에 스몰 t가 2개 있으면 정상인 사람인 거네요. 그쵸? 정상인 사람은 스몰 t만 2개 있어야 된다. 5번 정상이죠. 스몰 t만 2개. 9번도 정상이죠. 스몰 t만 2개 있어야 된다. 이제 위아래로 유추해 봅시다. 5번은 아빠한테 라지 h 스몰 t 연관인 x를 받아요. 그럼 엄마한테 스몰 t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스몰 h만 갖고 있네요. 그럼 스몰 h 중에 하나에 스몰 t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걸 받았어요. 근데 엄마는 니은 유전병 나타나야 되니까 라지 t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9번도 볼게요. 이 아빠한테 x 하나 받는 딸인 거죠. 스몰 h, 스몰 t를 아빠한테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엄마한테 받는데 유전병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유전병? 기억 유전병이 안 나타나니까 라지 h가 있어야겠죠. 그럼 엄마는 라지 h 스몰 t를 물려준다. 근데 라지 h 스몰 t는 이쪽이 줄 수 없고 이쪽으로부터 받는 거네요. 엄마한테 받은 거다. 이쪽 엄마. 라지 h 스몰 t 있고요. 니은 유전병이 있으니까 라지 t가 있어야겠죠. 여기 뭐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이 7번이 아빠한테 x를 받는데 아빠의 x는 스몰 h 라지 t 연관. 그러면 파악이 됐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열성형질이다. 맞네요. 열성형질. 1번부터 9번 중에 스몰 h, 스몰 t 연관된 염색체 가진 사람 모두 4명이냐 물어봤는데 스몰 h, 스몰 t 연관된 사람 2번, 5번, 6번, 그리고 또 9번까지 이렇게 4명만 있죠. 이게 맞습니다. 디귿, 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러면 기억이 발현되기 위해서 스몰 h만 가지고 니은이 발현되기 위해서 라지 t를 가지면 되겠죠. 스몰 h만 가지고 라지 t를 가지기만 하면 하나만 가져도 유전병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6번과 7번 사이에서죠. 이렇게 가지면 스몰 h만 가지면 라지 t 가지고 이렇게 받아도 스몰 h, 라지 t 맞죠? 이렇게는 될 수가 없죠. 그럼 총 4개 중에 2개만 가능하다.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9의 동생이 태어날 때니까 6번과 7번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디귿은 틀린다.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15번 문제 어려워 보였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가계도 분석 문제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요. 먼저 그림부터 보면 A의 축삭돌기에서 지점 D1호로부터 D2, D3, D4까지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리 일단 나왔고요.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줬는데 첫 번째 자극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A 시간이 됐을 때, 경과된 시간이 A일 때 다시 자극 2를 주었습니다. 특이한 문제예요. 이게 이 문제에서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죠? 다른 문제에선 이런 유형을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신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1부터 D4까지의 막전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언제 측정한 막전이냐면 처음에 자극 1을 주고 나서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측정한 막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림은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리 나타나 있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속도 찾을 수 있어요. 속도 분명히 물어봅니다.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추가된 조건에서 그럼 D1에 처음 자극을 주고 나서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 후에 자극 2를 줬냐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풀던 대로 풀어볼게요. 자극 2는 생각하지 말고 자극 1이 왔을 때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전이를 표시할 때 중요한 값이 있었죠. 바로 시점이 하나인 마이너스 80이나 플러스 30 같은 값부터 표시를 해보자. 마이너스 80이 이 D3의 막전이를 제일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D3 막전이. 그러면 지금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D3 막전이를 나타낼까지 3ms가 걸리는데 여기서 이 자극은 어디에 도착했을 때 자극이냐면 바로 D3에 도착했을 때 자극입니다. 자극이 D3에 왔을 때부터 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5ms가 어떤 값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5ms는 문제 다시 보시면 D1에 자극을 1을 주고 D1에다 자극 1을 주고 나서부터 5ms 후에 측정한 D3에서 막전인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D1에다 주고 D3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걸 TA라고 해봅시다. D3의 자극이 도착해서 특정 막전이를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 TB가 있는 거예요. 이 TA랑 TB를 합쳤을 때 그게 5ms인 거죠. 다시 처음에 D1에 자극을 주고 나서 D3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고 D3에 자극이 와서 특정 막전이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값을 합쳐서 총 5ms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TB가 지금 3ms이기 때문에 앞에 TA는 2ms가 돼요. 즉 D1에 자극을 주고 D3까지 가는데 2ms가 걸린 거죠. 4cm를 2ms에 가니까 1ms당 2cm를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도 속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죠. A의 흥분의 전도 속도는 2ms가 돼야 되니까 니은은 틀립니다. 그리고 디귿도 바로 해결을 해볼게요. 디귿은 우리 이 D4에서 막전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D4에서 막전이가 지금 0이지만 탈분국 중이거나 재분국 중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문제에선 재분국 중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 바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흥분의 전도 속도를 알기 때문에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TA도 구해봅시다.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냐? 6cm니까 3ms가 걸리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그 디귿 보기에서 TA는 3ms고 그럼 TB가 2ms가 돼서 더해서 5ms가 되는 겁니다. 즉 D4의 자극이 도착해서부터 막전이를 나타낼 때까지 걸리는 TB가 2ms이므로 2ms일 때 막전이 보면 재분국 중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재분국 중이구나.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결을 했죠. 기존의 문제 풀던 방식과 똑같이 풀면 여기까지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 기억에서 뭘 물어보고 있느냐? 이 A가 자극 1을 주고 나서 얼마 후에 1을 준 거냐? 이 A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복잡하니까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D1에서 자극 1을 주고 난 다음에 5ms 후에 막전을 바로 측정했다면 이 자극 2를 생각하지 말고 자극 2를 안 줬다고 하면 얼마의 막전이 나타내야 되죠? D1의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5ms 후니까 휴지 전이를 나타내야 돼요. 그죠? D1에 그냥 바로 자극을 주고 5ms 후니까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60이라는 것은 뭔가 또 자극이 주어졌구나.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마이너스 60인 지점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나와요. 물론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눈치껏 알아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이 부분이 아닌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D1에 두 번째 자극이 왔어요. D1에 2 자극이 왔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약 2.5ms 후에 막전이라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자극을 줬고요. D1에. 그리고 총 걸린 시간이 5ms일 때 측정한 막전이니까 원자극과 투자극 사이의 시간이 2.5ms일 때인 거죠. 2.5 플러스 2.5에서 총 5ms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때 이 지점의 막전이 재분국 시의 막전이 마이너스 60인 거라면 나머지들의 막전이 생각해 볼게요. D2에서 D1에서 D2까지 가는 데는 2cm니까 1ms만 걸려요. 그럼 투자극을 여기다 주고 난 다음에 1ms 후에 정확히 D2에도 자극이 와야 됩니다. 그럼 D2는 이거보다 1ms 뒤에 자극이 온 거니까 이쯤 막전이 나타내야겠죠. 즉 이렇게 휴지 전이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휴지 전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2.5ms일 때 측정한 막전이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막전이 여기가 되겠구나. 탈분국일 때에 마이너스 60mV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D1에 첫 번째 자극을 주고 나서 D1에 두 번째 자극을 또 줬는데 D1에 두 번째 자극을 주고 나서 1ms 후에 막점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 총 측정 시간이 5ms이기 때문에 1자극을 주고 나서부터 측정할 때까지 5ms니까 여기 앞에는 4ms가 걸린다라는 거죠. 즉 자극 1과 2 사이의 시간 A는 4ms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도 맞아서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유형 문항이었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식물의 종자 색깔과 종자 모양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자 색깔과 종자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종자 색깔에 대해서 써볼게요. 종자 색깔은 결정하는 대유전자가 두 가지이며 보라색 유전자가 노란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선생님 보라색을 유전자 라지 A 그리고 노란색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해볼게요. 다음 종자 모양에 대해서도 써보면 종자 모양을 결정하는 대유전자가 또 두 가지인데 매끈한 유전자가 있고 주름진 유전자가 있다. 매끈한 것이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그 다음 표가는 개체 1, 2, 3, 4의 표현형이 나타나 있고요. 나는 1, 2, 3, 4를 각각 교배하여 얻은 자손 F1, 1600 개체 중에 보라색 매끈한 표면의 개체수예요. 그럼 각각 일단 유전자형을 유추해 봐야겠는데 1번의 경우엔 보라색 매끈한 표면이니까 라지 A랑 라지 B가 있어야겠네요. 2번도 마찬가지 라지 A, 라지 B가 있어야겠고요. 3번은 노란색의 매끈한 표면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보라색의 주름진 표면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1과 2의 교배 결과 보라색 매끈한 표면, 즉 보라색의 매끈한 표면 둘 다 우성 표현형인 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과 3 사이에서는 800, 2와 4 사이에서는 600, 3과 4 사이에는 400만큼 나온대요. 이 수치를 이제 확률로 바꿔봅시다. 1600 개체 중에서 800만큼인 거니까 2분의 1 확률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1600 중에 600이니까 8분의 3. 1600 중에 400이니까 4분의 1만큼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확률을 통해서 각각의 유전자형을 유추해내는 문제가 되겠는데 너무 겁먹지 말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를 100분 활용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어떤 단서가 있냐? 종자 색깔과 종자 모양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며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확률 계산할 때 A가 우성 표현형의 확률, B에 대해서 우성 표현형의 확률 각각을 구해서 AND로 곱해줘야 됩니다. 이 둘이 독립이라면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우성일 확률을 구해서 AND로 곱해줘야 되잖아요. 두 값을 곱해서 나온 확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곱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봅시다.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종자 색깔로 가정을 해보면 두 개체가 모두 다 라라일 때 이때 이 둘 사이에서 우성 표현이 나올 확률은 그냥 1이죠. 1. 두 개체 중에 하나는 라라고 하나는 라스일 때 이 둘 사이에서 우성 표현이 나올 확률 또 1입니다. 무조건 우성 표현형만 나와요. 이번엔 둘 다 라스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우성 표현이 나올 확률 4분의 3이죠. 그죠? 한 명을 라스고 한 개체는 스스일 때 이 둘 사이에서 우성 표현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스스랑 스스 사이에서는 항상 열성 개체만 나오기 때문에 이때 확률은 0이죠. 그래서 이런 개체 수가 아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빼고요. 뺐어요? 그럼 2분의 1이라는 값은 어떤 거 두 개를 곱한 값이냐? 바로 2분의 1과 1이라는 값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1을 곱한 거다.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나타난 확률인데 2분의 1과 1을 곱했을 것이다. 8분의 3은 두 개를 곱한 건데 이번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죠. 4분의 3과 2분의 1을 곱한 값이다. 4분의 1은 2분의 1씩 곱한 값이다. 그럼 이제 유전자형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쉬운 이거부터 해볼까요? 3번과 4번. 3번과 4번을 교배했을 때 이때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즉, 이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가 한쪽은 스스면 한쪽은 라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해볼게요. 3번과 4번. 한쪽이 스스면 한쪽이 라스다. 한쪽이 스스면 한쪽이 라스다. 빠르게 나왔죠? 2번과 4번도 해볼까요? 한쪽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란 뜻은 또 이거죠. 한쪽이 스스면 한쪽이 라스다. 2번과 4번 볼게요. 2번과 4번인데 한쪽이 스스면 여기가 이제 라스가 되는 거죠. 그쵸? 스스면 라스다. 그리고 4분의 3이 나온 이유는 뭐다? 4분의 3. 둘 다 라스이다. 그래서 이쪽이 라스고 여기도 라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제 1번과 3번 볼게요. 1번과 3번은 2분의 1과 1을 곱한 겁니다. 그럼 2분의 1이라는 값은 여기서 나온 거죠. 한쪽이 스스면 한쪽이 라스다. 스스 라스가 돼야 되는데 그럼 2분의 1이 어디서 나왔는지 봅시다. 1번과 3번 사이인데 스스면 여기 라스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둘 사이에서 확률이 1이 나와야 돼요. 확률이 1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라라 라라끼리나 라라 라스끼리인데 이쪽에 라스니까 이쪽에 라라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유전자형 다 파악을 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1과 2를 교배했을 때 둘 다 우성 표현형이 나올 그 확률을 일단 구한 다음에 1600을 곱해주면 개체수가 나오겠죠. 구해볼게요. 1과 2를 교배한다. 1과 2. 일단 라스랑 라스 사이에서 우선 표현이 나올 확률 4분의 3이죠. 라라랑 라스 사이에서는 우선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1600개체. 그럼 이 기억에 해당하는 값은 12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90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다. 니은 A 중 2와 유전장이 같은 개체수. 자, 이거 확률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A 중에서 A는 지금 뭐냐면 둘 다 우성 표현형인 거예요. 이 개체 중에서 2와 유전장이 같은 개체수, 라스일 확률 구하라는 겁니다. 이 확률 구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A와 B는 독립이기 때문에 이 우성 표현형에서 라스가 나올 확률, 우성 표현형에서 라스가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죠. 해볼게요. 2와 4를 교배한 거예요. 2와 4, 라스와 라스를 교배했다. 라스와 라스 사이에서 이 우성 표현형은 3만큼 나오죠. 3만큼. 왜냐? 라스 사이에서 우성 대 열성이 3대 1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3에 해당하는 것은 1과 2로 나눌 수 있다. 1은 라라, 2는 라스. 그럼 3 중에서 우성 표현형인 것 중에서 라스일 확률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 엔드. 이번엔 2와 4 사이인데 라지 B 스몰 B랑 스몰 B 사이에서는 우성 표현형 대 열성 표현형이 1대 1로 나오고 이 1에 해당하는 건 유전장이 확실하게 얘죠. 즉 우성 표현형 중에 얘가 나올 확률은 그냥 1인 거예요. 1. 그럼 3분의 2만큼 이런 애가 나오게 되죠. 이 A 중에 라스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인데 총 개체수가 600이니까 곱해주면 이런 개체수가 나오는 거죠. 곱하면 400. 그래서 150이 아니라 400이 돼야 됩니다. 니은도 그래서 틀렸어요. 마지막 디귿. 3번의 종자 모양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종자 모양에 대한 유전자형 이형접합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7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그 독립일 때 두 개 확률을 곱해서 확률이 나온다는 걸 인지를 하면 충분히 유전자형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혈액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까다롭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씩 실마리 해결해 볼게요. 표는 사람 가나다라 사이의 A표식 혈액형에 대한 혈액 응집 반응을. 그림은 잘 읽어보세요. 가의 혈액과 나의 혈장을 섞은 결과다. 그러면 혈장 속에는 응집소만 있죠. 응집소만. 그럼 여기 나타나 있는 응집 반응하고 있는 응집원은 나의 혈장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응집소 알파랑 응집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응집원 A가 되겠고 이 응집원 A를 가는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응집소 베타랑은 이 응집원이 응집 반응을 안 해요. 즉 응집소 베타랑 응집 반응하는 응집원 B는 이 가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응집원 A만 갖고 있는 이 가는 그럼 무슨 혈액형이 되는 거예요? A만 있고 B는 없으니까 A형이 되는 거죠. 아, 그럼 가는 A형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럼 가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A형이기 때문에 응집소 베타를 가지는 거고 이 응집소 알파는 A형인 사람이 이 응집소 알파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 나의 혈장 속에 들어있었겠죠? 응집소 알파를 갖는 나는 무슨 혈액형일 수 있죠? 응집소 알파를 갖는 거면 O형이거나 B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적혈구는 어떤 혈장과 응집 반응을 해요. 그 얘기는 이 적혈구에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응집원이 없는 O형이 아니라 응집원이 있는 B형이구나. 그럼 B형의 응집원 B와 응집 반응하는 이 다의 혈장 속에는 베타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지금 가나 다라의 혈액형이 다 다르다라고 했으므로 A형과 B형이 있으면 다와 라는 AB형과 O형 중에 하나입니다. 응집소 베타를 갖는 이 다는 둘 중에 O형이 돼야 되는 거죠. O형. O형으로서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진다. 라의 혈장 속에 그러면 응집소는 없는 거예요. 왜 없나? AB형이기 때문에. 라는 AB형이고 응집소가 없다. 그러면 어떤 적혈구와도 응집 반응을 안 할 것이고 얘는 응집소 알파, 베타를 모두 갖기 때문에 이 혈장은 A랑도 응집 반응해서 플러스가 되어야겠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마이너스다? 아니다, 플러스다. 니은 나의 혈액형은 B형이다? 나의 혈액형 B형 맞습니다. 디귿 다의 혈장과 라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다의 혈장 알파, 베타 갖고 있죠? 그 라의 적혈구면 라는 AB형이니까 응집원 AB를 갖습니다. 그럼 응집 반응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분히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꽤 까다로운 문제죠. 하지만 처음부터 가정을 잘했다면 굉장히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식물 종에서 P1, P2, P3 유전형제 기니디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P1, P2, P3는 같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랑 스몰 A에서 여기다 써볼게요. 라지 A랑 스몰 A에서 니은은 라지 B랑 스몰 B에 의해서 각각 대문자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성이고 디귿의 경우에는 라지 D와 스몰 D에서 결정되는데 라라, 라스, 스스가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무슨 유전이다? 중간 유전이다. 중간 유전. 일단 중간 유전 형질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긴장하겠죠. 그 다음 기니디에 대한 유전자형이 P1, P2, P3에서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P1은 라스, 스스예요. P2의 경우에는 스스, 라라, 라스입니다. P3의 경우에는 라스, 라스입니다. 아, 선생님이랑 꿀팁에서 삼성잡종의 교배는 정리를 했는데 다 삼성잡종인 게 아니네요. 이 둘은 삼성잡종이 아니죠. 그렇죠? 좀 아쉽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전자형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P1과 P3 교배하면 표현형 4가지, P2와 P3 교배하면 표현형이 6가지가 나와야 된다.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A, B, D 중에 누가 연관인지, 누가 독립인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연관을 가정을 했느냐? 만약에 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각 4가지랑 6가지보다 더 많은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한 가지만 해볼까요? 자, P1과 P3를 교배해서 4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독립이라면 해볼게요. 자, 모두 셋 다 독립이라면 어떻게 될까? P1과 P3 교배했을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우성 표현형, 열성 표현형 2가지. 라스 사이에서 우성 표현형, 열성 표현형 또 2가지. 스스랑 라스 사이에서 이런 유전자형이 1대1로 나오죠? 이 둘은 표현형이 다르니까 또 2가지. 그래서 표현형이 다 곱해서 8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4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연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가정을 해야 됩니다.
뭘 가정해야 되느냐. 과연 기인이 D 중에 누가 연관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 뭘 가정할 거냐? A와 B가 연관이고 D가 독립인 경우. 이게 제일 심플해요. 중간 유전이 독립이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편하죠? 그죠? 또는 B와 D가 연관이고 A가 독립인 경우, BD 연관이고 A가 독립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세 번째 A와 D가 연관이고 B가 독립인 경우 뭐 셋 다 연관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까지 가정을 하려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셋 중에 일단 어떤 건지 사실 이 중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모순된 상황을 제거하고 나머지가 맞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사실 첫 번째 가정부터 맞아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다 라고 풀어서 맞춘 친구들 시간 내에 맞췄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왜 2번과 3번은 되지 않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1번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A와 B가 연관이고 D가 독립일 때 이 첫 번째 조건을 써봅시다. P1, P3 교배에서 자손해설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거부터 해봅시다. P1의 경우에는 지금 라스 그리고 스스예요. P3는 라스고요. 자, 여기서 4가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2가지 곱하기 2가지라는 뜻인데 우선 독립인 스스랑 라스를 보면 이 둘 사이에서 2가지 표현형이 나와요. D에 의해서 2가지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 A와 B에 의해서 2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됩니다. 양성잡종 사이에서 2가지 표현형이 나오려면 3대 0대 0대 1인 즉 둘 다 A와 B가 상인 연관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P1과 P3는요 A와 B가 상인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D가 독립인 경우입니다. A와 B가 상인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D가 독립인 경우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P2랑 P3를 교배해서 이번엔 6가지가 나와야 돼요. 6가지란 얘기는 2 곱하기 3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독립인 D부터 볼게요. 라스 교배하면 라스, 스스가 나오고 유전자형마다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으므로 3가지 표현형이 D에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A와 B에 의해서 2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 그럼 P3에서는 이미 A와 B가 상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상인 연관돼 있다. 이런 거죠. P2에서는 유전자형이 달라요.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이렇습니다. 그럼 2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면 둘 다 우성 표현형. 이렇게면 하나 열성, 하나 우성인 거죠. 즉 2가지 표현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A와 B가 연관이며 D가 독립일 때다. 그래서 옆에다가 P1, P2, P3 그려볼게요. A와 B가 상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d, 스몰 d. P2, 스몰 a, 라지 B, 라지 B고 라지 D, 스몰 D다. P3, P3에서도 A와 B는 상인 연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라지 D, 스몰 D다. 이렇게 됐네요. 그럼 왜 2번과 3번은 안 되느냐? 2번과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2번만 해볼게요. 3번은 혼자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B와 D가 연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경우가 되는지. P1, P3 교배에서 4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4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2 곱하기 2인 것인데 일단 A가 독립이니까 A 독립에 의해서 라스 이 2가지를 교배했을 때 우성 표현형과 열성 표현 2가지 나와요. 그럼 B와 D에 의해서 2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나 볼게요. 나올 수 있나? P1의 경우에는 B와 D에 대해서 유전자형 이렇게 되죠. 염색체에 표시했어요. P3의 경우에는 라스이기 때문에 상인 연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상반 연관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형이 근데 2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표현형이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해도 이 표현형이 나오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이번엔 이렇게 만났을 때요. 스스가 나오죠. 또 다른 표현형이 나오고 이렇게 만나면
또 다른 표현형이 나와요. 그럼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오니까 일단 모순 발생했죠. 이렇게 해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보면 라라스스 이거 라스스스 그죠? 라라스스나 라스스스는 어차피 표현이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라스라스 근데 라스는 아까 라스의 경우에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쵸? 라지디 스몰디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다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라지디 연관, B와 D가 연관인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 이유로 3번도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맞고 이 첫 번째 가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P1에서 A와 B, 라지랑 라지비가 연관돼 있다. 기억 맞습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P1, P2로 교배해서 자손 얻을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최대 4가지이냐. 자, P1과 P2로 교배해요. 자, 얘랑 얘 사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A와 B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이렇게 받으면 둘 다 우성. 이렇게 하면 하나 열성, 하나 우성. 이렇게 해도 하나 열성, 하나 우성. 그래서 두 가지 표현형이 나오죠. 두 가지 표현형 나오고. D에 의해서 볼게요. 이 둘 사이에서 라스랑 스스 유전장이 나오니까 또 두 가지 표현형이 나오죠. 따라서 4가지 표현형 맞다. 다음 마지막 티귿. P3를 자가교배해서 자손을 얻는데 표현형이 부모랑 같을 확률. 그럼 표현형이 A와 B에서 둘 다 우성이며 라지디 스몰디 유전장이 갖는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이죠. 일단 얘가 나타날 확률. 상인 연관을 자가교배하면 3대 0대 0대 1인데 그 중에 둘 다 우성일 확률 4분의 3. 엔드. 이 라스끼리 교배를 하면 라랑 라스, 스스가 1대 2대 1인데 중간에 얘가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8분의 3이다. 정답을 해서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이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는 종사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나는 콩과 식물과 프리옥 박테리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콩과 식물과 프리옥 박테리아는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리공생이죠. 상리공생에 대한 설명이고 A, B, C가 각각 경쟁, 기생, 상리공생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둘 다 손해가 되는 건 경쟁이죠. 그리고 상리공생은 둘 다 이익이 돼야 되므로 이 손해가 있는 C가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이익이 되는 B, 상리공생. 그 다음 C가 기생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A는 경쟁이다. 맞습니다. 니은 기억은 손해이다. 이익이다. 디귿 나에서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의 상호작용은 C가 아니라 상리공생이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신유형 문제가 나왔어요. 16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 좋겠고요. 나머지 문항도 꼼꼼히 분석해서 부족한 점 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선생님과 다른 강의에서 부족한 점 더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안녕!